송영길 대표, 김남준 대변인이 이제 전략 공천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예, 어쨌건 뭐 김남준 대변인은 광운대 최초의 이제 민주당 의원이 될 수 있는 학교 후배고, 그냥 후배도 아니고 저기 직계 후배예요, 직계 후배, 과 후배야, 과 후배. 김남준 대변인은 뭐 저하고 뭐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뭐 그리고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는데 친분은 없고 악연은 있어요. 김남준 대변인과 저만 아는 악연은 있고 친분은 없습니다. 서로 이제 지금이라도 얼굴을 보면은 이제 얼굴을 붉힐 뭐 이럴 정도의 관계만 있고 뭐 큰 친분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광운대 출신인데 그 금배지 단 사람 민주당에서 한 명도 없는데 저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던 후배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금배지를 다는데 좀 이거 도움을 줘야 되는데 하필 그 송영길 대표님도 또 송영길 대표님 제가 고생하실 때 뭐 앞장서서 이제 막 소나무당도 지원을 하고 송영길 망명하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제가. 프랑스에서 오지 말고 망명을 해라 송영길, 들어오면은 감옥 간다. 그리고 소나무당 창당 과정에서도 뭐 저도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을 드리고 송영길 대표님이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과 민주당 당원들이 송영길 대표한테 빚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빚을 또 갚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두 분이 또 같은 지역구에 김남준 전 대변인과 이게 참 인생이 저한테는 이게 참 상당히 힘든 시험대였던 거죠. 하필 이제 개항을 해 둘 다 이제 출마 의사를 밝히는 바람에 저는 진짜 이게 솔로몬의 지혜지. 야, 이거 누구 손을 들어줘야 되나? 둘이 만약에 뭐 경선이라도 하게 되면은 이거 참 힘든데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오랫동안 모셔왔던 또 학교 후배인 김남준인가? 아니면 우리가 빚을 진 의리의 송영길인가?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게다가 또 이게 또 우리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또 이게 싸움이 나가지고 뭐 김남준이 해야 된다, 송영길이 해야 된다, 개항을 해 가야 된다 이렇게 싸움이 나서 진짜 이게 난처한 뭐 이런 좀 상황이었는데 뭐 다행히도 저는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 그 최한욱이 솔로몬인 거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판결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송영길 대표님이 원하는 지역구를 못 가서 송영길 대표님을 또 아끼시는 분들은 조금 섭섭하실 수도 있는데 이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더 현명한 해결책은 없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님이 연수갑 아무래도 더 무게감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송영길 대표님이 연수갑으로 출마를 하시고 그리고 김남준 대변인이 대통령이 아직은 이제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정치 초년생이니까 그 대통령의 이제 후광으로 그 개항을 해 출마를 해서 둘 다 당선이 되는 게 이게 이제 제일 우리가 합리적인 저는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조금 아쉬워도 뭐 송영길 대표님이나 김남준 대변인이 둘 다 국회에 가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아쉽더라도 더 이상 이제 서로 감정 내세우지 마시고 이제 힘을 합쳐서 우리 그 박찬대 의원과 송영길 대표님, 김남준 대변인이 모두 승리해서 인천에 진짜 이재명 시대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도 힘을 좀 더해주지 않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공천 뉴스 영상 보시고 정청래가 왜 이랬는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3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인천 연수갑에 송영길 전 대표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개항을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으로 정해졌습니다. 광역단체장 공천을 모두 마친 민주당은 시도지사 후보들의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인천 계양에서 5선 의원을 지낸 송영길 전 대표를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인천 연수갑에 전략 공천합니다. 박찬대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의원직에서 물러날 이웃 지역구로 옮겨 6선 도전에 나서는 겁니다.
송 전 민주당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사건을 주도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 2월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무리한 표적 수사로 무고한 희생을 치러야 했으나 당을 잠시 떠나 무죄를 입증하고 민주당에 복당한 뒤 친명계로 불리며 정청래 대표의 잠재적 당권 경쟁자로도 꼽혔는데 그만큼 정 대표의 선택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의 개항을 전략 공천은 이 대통령의 측근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받겨냈습니다. 지난 18일 제주를 마지막으로 광역단체장 공천을 끝낸 민주당은 오늘 시도지사 후보들을 국회에 불러 모았습니다. 당대표는 낮은 자세를 당부했고 목표는 높게, 자세는 낮게, 항상 국민과 함께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후보들은 이재명 정부처럼 유능한 지방정부를 만들겠다며 여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만들어낸 중앙정부의 실력 교체, 이제는 지방정부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강원지사 후보 자리를 양보했다는 평을 받는 이광재 전 의원, 보수진영 출신인 김용남 전 의원 등을 공천할지, 공천한다면 행선지는 어딜지에도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이제 전략공천 발표된 결과를 보셨습니다. 저는 이거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뉴 이재명의 승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계속 간을 봤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남춘이 어쨌건 친명 핵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뭐 이른바 7인방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문재인의 사람이고, 또 안산에 이제 전해철이야 뭐 다 삼철 해서 뭐 다 아실 만한 분은 다 아시는 이런 친문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뭐 정청래 배우에 김어준이 있고 김어준의 배우에 뭐 양정철이 있다. 뭐 이거 뭐 공공연한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공천 과정을 또 양정철이 주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까지 지금 터져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박남춘과 전해철이 공천될 위험성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정청래가 본인이 이제 당대표 연임이라는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궐선거는 다 전략 공천을 하기 때문에 공천을 잘못하게 되면은 본인이 정치적으로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게다가 전략공천위원장이 황희, 문재인 정부에서 또 뭐 장관을 했고 민주주의 4.0의 핵심 인물이기도 했던 황희가 전략공천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친문 부활 공천이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우려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는 저는 이제 송영길 대표를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했다라고 봐요. 그 박남춘을 어쨌건 다른 지역에 공천한다라는 것도 우리 당원들이 좀 납득하기 힘든 뭐 그 정도 인지도가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공천할 수도 없고, 공천을 한다라면은 이제 인천에 해야 되는 상황인데 송영길 대표가 인천에 출마를 하게 되면 박남춘 자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김남준 대변인을 만약에 공천을 안 했다, 그거는 뭐 이재명 대통령을 거의 들이받는 거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김남준 개항을은 정청래가 절대 그거는 틀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저는 뭐 김남준이 개항을이 될 거다. 정청래는 명파리를 해야 그나마 이제 지금 안 그래도 명파리 하는 거 다 걸려가지고 문조털레로 찍혀서 우리 당원들이 다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을 대변인직을 내려놓고 개항에 보냈는데 정청래가 개항에 공천을 안 했다. 네? 저는 그러면은 정청래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뭐가지. 네? 그러니까 김남준은 이제 상수로 놔둘 수밖에 없고 개항을 해. 그럼 결국 송영길을 빼야 박남춘을 공천을 하는데 간을 본 거죠. 뭐 광주로 좀 가주십사, 뭐 하남으로 간다, 뭐 이러면서 간을 딱 돌려봤는데 여론이 심상치 않거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우리 뉴 이재명, 우리 지지자분들이 송영길을 살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정청래는 지금 뭐 김어준이고 양정철이고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본인이 이제 문씨 집안 머슴이어서 김어준이나 양정철의 도움 없이 당대표를 연임하는 게 어렵겠지만 어차피 당대표 안 되면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정청래 입장에는 그 정청래 대단히 이기적인 사람 아닙니까? 예, 뭐 의리 이런 거 없어요. 내가 잘 돼야지.
근데 송영길을 하남으로 보내놓고 정청래가 당대표가 된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 드렸잖아. 그래, 하남으로 보내라. 어떻게 하남 보자. 정청래 보내라. 제가 뭐 사실은 협박질 한 거죠. 그래, 송영길을 인천에 공천하지 말고 하남을 보내든지 평택을 보내든지 보내기만 해라. 땡큐다. 그러면은 당대표 선거 이긴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을 좀 드리면은 송영길 대표님이 하남을 나가건 평택을 나가건 저는 이긴다고 봐요. 제 판세 분석은 그렇습니다. 근데 송영길 대표님이 그 개항을 해 이제 출마를 하시려는 의지가 강하고 또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송영길 대표님께 이제 마음의 빚이 있다 보니까 저도 그 인천에 공천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설령 하남을 나갔다고 하더라도 광주 나가는 건 안 되고 호남은 안 돼요. 그 송영길 대표 급이 떨어지는데 그거는 그러잖아. 그 유권자들이 볼 때는 야 송영길이 그거 뭐 감옥 한 번 갔다 왔다고 꽃길만 가려고 그러네? 꿀 빨라고 그러네? 이러면서 송영길 대표님 그동안 쌓아 올린 이미지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은 절대 안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그게 맞다고 봐요. 근데 호남 외의 지역에 저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어딜 나가건 송영길 대표 살아서 돌아온다. 하남이건 평택이건 다 살아서 돌아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하남에 공천했다가 송영길이 살아 돌아온다. 그럼 정청래는 당대표는 완전히 물 건너가는 겁니다.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송영길도 살아 돌아오고 송영길은 더 영웅되고 이런 판이 돼버리는 거죠. 정청래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간을 보다가 여론이 이거 심상치 않다 싶으니까 이번에 인천 연수에 공천을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류 이재명의 승리인 거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승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송영길을 지켜줬고 송영길 대표 또 고생하시면 되겠어요. 마음 졸이면서 선거하는 건 뭐 저는 아니라고 보고 제가 뭐 화요일에 여론조사도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뭐 송영길 대표 연수에 나가건 개항에 나가건 압도적인 1위예요. 그래서 그 불안한 사람을 연수로 보내는 것보다는 송영길 대표님이 조금 아쉽죠. 송영길 대표님 입장에서는 우리 또 인천 개항을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과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김남준 대변인하고 같이 손잡고 그게 또 소영길 대표님 입장에서 좋잖아요. 만약에 소영길 대표님이 개항을 해 공천을 받아가지고 출마를 했는데 김남준 대변인이 연수 나가가지고 떨어져 봐. 그 정치적 데미지가 소영길 대표님한테 다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김남준이 뭐 잘해서 당선이 되면은 뭐 큰 문제는 아닌데 김남준이 그죠? 처음 출마를 하는데 연수에 나가가지고 만약에 졌다. 그러면 또 난리가 납니다. 선거 끝나면은 이재명의 최측근이 패배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이기고도 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정우 AI 수석이 제가 부산 북구감 나가는 거는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뭐 본인 생각이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분위기는 나가는 분위기다. 뭐 하정우가 의욕이 강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어제 오늘 사이에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정우 수석. 그게 본인한테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뭐 제가 들은 얘기로는 하정우 수석이 뭐 좀 욕심이 많은 캐릭터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제가 뭐 네이버 쪽에서 전에 들은 이런 얘기를 하정우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그 하정우 수석이 조금 자기 욕심이 있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뭐 평이 있더라고. 그런데 하정우 수석이 이번에 나가가지고 져봐. 지면은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할 거예요? 본인도 망가지는 거고 대통령께도 누가 되는 거야. 그거 잘 생각을 해봐야 돼. 그 흥분해가지고 벌써 막 금배지나 단 것처럼 그 옆에 이제 정청래하고 전재수가 막 펌프질을 해대고 있는데 아니 이겨야 본전인 거잖아 이거는. 그 이겨야 본전인 싸움을 왜 하냐고. 정치인은 무조건 이기는 싸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정우 AI 수석을 제가 출마를 반대하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잖아. 그 김남준 대변인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면은 무조건 당선이 돼야 되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것도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돼요. 김남준이 떨어졌다 이건 감당이 됩니까 후폭풍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막 70% 나오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오랫동안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그 뭐 최측근이 나와가지고 선거에서 졌다. 이거는 진짜 답이 안 나오지. 그럼 이기고도 지는 선거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남준이를 우리 뭐 송영길 대표님이 양보를 하신 것 같아요. 당 지도부하고 이 정도는 조율을 하지. 그래서 뭐 세 사람하고 당 지도부하고 같이 조율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님이 김남준 대변인에게 제가 볼 때는 개항을 양보한 상황이 아닐까. 뭐 이건 뭐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송영길 대표님이 그동안 정청래가 자꾸 이상한 짓 하니까 이상한 짓 하니까 이제 나는 개항에 이사했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하신 거지. 뭐 공천되는 게 확실만 하면은 뭐 연수에 나가셔도 능히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송영길 대표님이 김남준을 살리는 그런 선택을 하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박찬대 의원과 송영길 대표, 김남준 대변인이 같이 이제 잘 협의를 해서 이런 결과로 이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송영길 대표님도 바로 SNS에 글을 올리셨어요. 자, 개항은 나의 뿌리, 나의 심장입니다. 송영길 대표님이 SNS 글을 바로 올리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개항에 대한 저의 남다른 애정과 책임감을 말씀드려 왔습니다. 개항의 미래를 치열하게 고민해왔고 그곳에서 시작한 일들을 제 손으로 직접 마무리하고 싶다는 소망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의 명령과 시대적 요구 앞에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잠시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이게 그거죠. 뭐 당의 명령도 중요하지만 시대적 요구라는 거예요. 이재명 시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개인적 바람은 잠시 내려주셔야 된다. 송영길 대표님도 그걸 인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남준 대변인이 선거에서 패배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님께서 대승적으로 김남준 또 정치 후배니까 후배의 앞길을 열어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개항은 제 삶의 모든 것이 깃든 곳입니다. 신혼의 꿈을 꾸고 아들과 딸을 낳아 기르며 평범한 이웃으로 살아온 또 하나의 고향이다. 부족한 저를 5번의 국회의원, 인천시장 그리고 집권당의 대표로 우뚝 세워주신 정치적 모태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저의 결단을 믿고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 이재명 시대의 문을 열어주었던 개항 국민들의 뜨거운 헌신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건 전적으로 개항 국민께서 기꺼이 터전을 내어주신 덕분입니다. 다행히 당은 저를 인천 연수 갑으로 불렀습니다.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어디든 당의 결정을 따르노라고 누누이 말씀드려왔습니다. 비록 개항의 품을 떠나지만 그래도 인천을 벗어나지 않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인천의 아들입니다. 이제 개항에서 받은 거대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연수를 넘어 인천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더 큰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개항의 자부심이 연수에서도 승리의 기초로 피어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라면서 오늘 이제 출사표를 밝히셨습니다. 역시 큰 정치인답게 송영길 대표님께서 아주 큰 선택을 저는 해주셨다라고 보고요. 이번에 반드시 연수해야 돼. 연수에서 뭐 살아 돌아오실 것 같아요. 살아 돌아오시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송영길 대표, 김남준 대변인 이렇게 확실히 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송영길이 이제 쫄았다는 건 확인이, 죄송합니다. 송영길이 아니고, 정청래가 쫄았다라는 건, 민심,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건 확인이 됐어요. 그죠? 이게 박남춘을, 공천할 수는 없다. 박남춘을 공천하면은 내가 죽는다. 이거는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면, 자, 그 다음은 어디냐? 안산이에요, 안산. 안산은 저는 전해철 공천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아니, 박남춘도 무서워서 공천을 못하는데, 정청래가 전해철을 공천을 하겠습니까? 아니, 전해철 공천하면 땡큐예요, 저는. 뭐 땡큐는 아니구나. 그거 완전히 뭐 무덤 파는 거지. 정청래가 가결 유다 인증하는 거잖아요. 또, 그 전해철하고는 대통령 체포동의안 가결될 때 웃으면서 그 사진 찍힌 게 걸려가지고 뭐 지금도 욕을 먹고 있는데, 그야말로 반명 수계라고 할 수 있는 전해철을 공천을 하면은
정청래는 그거는 그냥 당대표 포기 선언이고, 당대표 포기 선언을 넘어서 수박 인증 선언이고, 수박 인증 선언을 넘어서 정계 은퇴 선언이라고 봅니다, 저는. 전해철 공천하면 정계 은퇴하는 거예요. 근데 박남춘도 공천을 못하는 거 보면은 아마 전해철은 제가 볼 때는 아니 박남춘 기껏 공천을 안 해주고 전해철을 공천하면 그거는 뭐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깔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제가 말씀 누차 드리잖아요. 전해철 공천하면은 털레반들도 들고 일어나요. 제가 볼 때는 개장수도 실드 못 쳐요. 전해철을 공천하면은 그 개장수도 정청래를 실드를 못 칠 거다. 그 정도로 부담스럽다라는 거야, 전해철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해철을 공천을 못 합니다. 자, 그럼 누구를 할 것인가, 안산에. 김남국을 하겠죠. 김남국은 친명 친청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뭐 친명으로서 역할을 많이 해왔지만은 정청래하고도 매우 가까운 사이고, 또 김남국이 캐릭터가 만만하잖아. 만만하잖아요. 언제든지 쓸 수 있지. 언제든지 정청래가 뭐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이 김남국이잖아. 김남국이 애는 착해,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김남국을 아마 저는 공천을 하려고 할 거다. 정청래는 전해철을 했다가는 본인이 죽을 상황이고, 그러면은 안산에는 김남국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김남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김남국은 양보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김남국이 진짜 친명이라면 그 고생을 했던 김용 전 부원장이 지금 출마를 하겠다는데, 본인이 출마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는데, 김남국이 본인이 안산에 출마해가지고 정청래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공천을 받으면 그거 친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친청 인증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간단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김남국이, 김용 우리 전, 원장님께서 이번에는 출마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한마디 하면 되는 거야. 그럼 그냥 교통정리 끝나는 거죠, 그죠? 김남국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도의적으로 맞고, 그리고, 아니, 김용 전 원장이 대법 판결이 안 났으니까 뭐 공천을 하면 부담이 된다, 뭐 그런 주장을 하는, 뭐 조승래가 언론에 나와서 뭐 그런 인터뷰를 하던데, 아니, 그러면은 이재명, 그 대장동 사건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부담이 안 돼? 그 이재명 대통령도, 그럼 뭐 탈당해야 됩니까? 말 같은 소리들을 해야죠. 아니, 이재명 대통령을 조작 기소했다고 지금 정치 검찰들을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 판에, 아니, 김용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유탄을 맞은 거잖아요. 그런데 공천을 못 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리고 법원에서 지금 정치 못하게 대법 판결을 계속해서 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김용 대변인이 출마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 등에 칼을 꽂는 거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김남국, 그죠? 김남국이 이번에는 양보를 하는 게 맞다. 아직 뭐 나이도 젊고, 김용 부원장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 본인이 다음에 총선 때 출마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2년 뒤에. 그래서 김남국이 드랍을 해버리면 이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다. 왜? 전해철을 공천할 수 없기 때문에 김남국이 양보를 해버리면 당연히 김용을 공천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안산에는 김용이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김남국 한번 지켜보겠어요. 김남국 전 비서관 과연 이번에 친명인지 친청인지. 운명의 갈림길이야. 김남국이 생각 잘해봐야 돼. 지금 어느 길로 가는 게 현명한 길인지 생각을 잘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